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전 계속해서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나 언론을 통해서 사건, 사고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죠. 하지만 과거 30년 전 이땐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뉴스와 신문으로만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카더라라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빠르게 번져갔죠. 그중 1990년대 한 어린이의 끔찍한 죽음이 대한민국의 화폐 안에 기록으로 남겨졌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의 30, 40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9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민지. 당시 한국조폐공사를 경영하고 있던 사장의 딸로서 아버지 김 씨는 결혼 이후 아이를 간절히 원하다가 어렵게 딸을 갖게 됩니다. 워낙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아이였고 부부는 민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정성 들여 키워온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김 사장이 해외로 출장을 떠났고 엄마는 아이의 등굣길을 마중해줬던 그냥 평범한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이후 민지는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학교 시간이 넘었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당신 딸 내가 데리고 있어. 민지를 납치한 괴한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민지 양이 조폐공사 사장 딸이라는 사실에 경찰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버지 김 사장 해외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었기 때문에 당장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들이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수사에 혼선이 생겼고 범인에 대한 추적은 마냥 길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들은 한 여자아이의 토막난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잔혹한 모습이었던 이 시신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김민지 양이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사장은 딸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큰 슬픔에 빠졌고요. 이후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불구하고 끝내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죠. 남아있는 가족들은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죄책감, 딸을 잃은 상실감에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특히나 도저히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 사장은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꿈속에 딸 민지 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밤마다 딸의 영혼을 보면서 김 사장은 혹여 딸이 이승에 한이 많아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에 원혼을 달랠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화폐의 도안에 민지 양의 이름과 토막난 사체 일부를 넣는 것을 계획했는데요. 또 다른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가 무당을 찾아갔는데 딸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폐에다가 딸의 흔적을 남겨라 라는 말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후 김 사장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아이를 기억할 흔적을 화폐 안에 넣게 됩니다. 90년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져나간 김민지 양 괴담, 화폐 속 흔적들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10원짜리에 그려진 다보탑의 밑면을 옆으로 돌려보게 되면 김이라는 민지 양의 성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이 다음으로 50원짜리에 이 사진처럼 벼가 보이시죠? 이 벼는 범인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낫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거꾸로 돌려서 이순신 장군의 수염을 보게 되면 김민지 양의 잘린 머리가 그려져 있다고 하고요.
또 500원이 동전에 있는 학의 다리를 돌려보게 되면 납치 당시 결박된 민지양의 팔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1000원권에 그려진 이 투호의 아래에 삐져나온 부분을 자세히 보면 김민지양의 영어 민이 쓰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5000원권의 뒷면에는 김민지양의 지가 한자로 쓰여진 비석이 있다고 하고, 또 10,000원권에는 세종대왕의 오른팔 곤룡포에 김민지양의 다리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괴담을 들었을 땐 모두들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텐데요. 이런 이제 괴담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고 결국 기사화되기까지 합니다. 사건 당시 조폐공사의 사장이 이걸 공론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민지양의 납치와 살인, 그리고 민지양의 모습을 그때는 알 수 없었다라는 말까지 전해지죠. 이후에 이 괴담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고 계속 진화합니다. 화폐 안에 있는 김민지양의 그 흔적들을 다 찾아내게 되면 그날 밤 민지의 영혼이 찾아와 그 사람의 사지를 찢어놓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지죠. 이건 국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칭 김민지 괴담이라는 건 일치했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받으면서 기사까지 났죠. 하지만 언론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사장 중에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는데 그 사장은 아들만 둘이고 또 화폐의 도안이라는 건 사실 사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독단적인 의견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 여론을 이제 도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 한국은행의 의결 이걸 거쳐서 도안이 확정되는 거죠. 사실 그렇겠죠. 이런 공식 입장이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조폐공사는 화폐를 제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소문이 사실일 수 없다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설명한 이 화폐 안의 흔적들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0원짜리에 있는 다보탑 밑면에 김처럼 보이는 것은 그저 그냥 다보탑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문득 하늘을 봤는데 그 구름의 모양이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소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거죠. 또한 50원짜리에 있는 민지양을 살해했던 낫이라고 주장했던 거는 그냥 풀이 꺾여져 있는 모양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벼의 나달 개수가 민지양 어머니의 눈물이다 이런 말부터 토막난 사체의 개수다라는 소문들, 이런 섬뜩한 소문도 그저 덧붙여진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100원짜리 속 이순신 수염 안에 그려져 있다는 이 잘린 머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부모가 고통스럽게 죽은 아이의 사체를 그려 넣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00원짜리의 학 다리 부분은 아이의 팔이 아닌 그냥 학다리를 겹쳐놓은 것뿐입니다. 1000원짜리 투호 끝에 쓰여져 있는 민은요, 요거는 좀 저도 궁금했는데 이 1000원권의 요판 조각 디자이너였던 민병휘 씨께서 자신의 이 민을 남긴 것이라고 전해져 있고요. 또 5000원권에 있는 민지양의 지가 쓰여 있다는 비석은 사실 지가 아니라 강릉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10,000원권 속에 세종대왕의 곤룡표 오른쪽 팔에 있는 다리는 그냥 너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축하게 되죠. 이후에요, 신권이 새로 디자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흔적들은 사라졌죠.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는 이 소문이지만 김민지 괴담은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신권이 나오고 나서 국권을 사고 팔겠다는 중국어의 글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화폐의 도안과 관련된 괴소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80년대
당시 차기 대통령을 꿈꾸던 노태우 씨가 절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스님이 전 국민의 집집마다 불상이 있게 되면 대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고심을 하던 노 씨가 10원짜리 도안에 다보탑을 새겨놓자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다보탑의 이 탑기단 위에 작은 불상 조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또한 괴담이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이 소문으로 인해 당시 한국조폐공사는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곤욕을 치렀죠. 사실 다보탑 기단에 조그마한 조각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보탑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건 불상이 아니라 돌사자상이라고 해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구분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노태우와의 접촉, 지시 이런 거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어떤 조폐공사의 공식 입장이 내놓아진 것도 이때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사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 화폐에 불상이 그려질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 1972년 만원권의 지폐 디자인을 석굴암 본존불로 정했고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박정희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계가 반발했고, 또 불교계에서도 부처님을 세속의 상징인 돈에 새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항의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그저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전해지는 카더라. 이건 흉흉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믿거나 말거나 식의 낭설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002년 한국의 학교괴담이라는 책의 저자 김종대 교수는 괴담은 발상이나 대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와 공포, 불만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이걸 유발하는 소문이나 얘기들이 퍼뜨려지고 이에 귀를 기울이는 심리가 생긴다고 보고 있었죠. 김민지 괴담. 사실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이걸 들으면서 무서워했고 친구들과 동전 하나하나 화폐를 꺼내면서 그 흔적을 찾아봤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납치와 살인이라는 이 무거운 소재를 멋모르고 괴담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해당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1990년대 한국을 뒤흔들었던 김민지 괴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런 목격담이 있었어요. 되게 빠르고요. 희고 되게 긴 털을 가졌고요. 이동할 때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제가 봤는데 하얀 털이 있었고요. 팔다리가 되게 길었고요. 그리고 숲에서 막 되게 빠르게 기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얼굴이 되게 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약간 눈, 코, 입이 좀 억지로 배치한 것 같은? 되게 일그러진 모양이었어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고 비슷한 목격담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의 정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궁금증과 두려움은 커져만 갔죠. 결국에는 이 생명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 특이한 생명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이름을 따서 장산범이라 이름 짓게 됐습니다. 장산은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산이에요. 여기가 이제 산에서 내려다본 해운대의 무섭입니다. 장산범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출몰하고 있는 괴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치 호랑이 같은 외형을 가졌다고 해서 장산범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호랑이의 외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범이라는 글자가 호랑이보다는 이 산속에서 육식을 하는 커다란 덩치의 생물체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 부산의 장산 지역에서 발견이 됐냐?
여기서만 보고가 6건이 있었고요. 이 이후에 만월산에서 1건, 백양산 1건,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지역의 지리산에서 2건, 경주에서 1건 등등으로 이 상당히 범위가 넓게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괴생명체가 한국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상당히 서식 범위가 넓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사람들의 목격담에 따라서 대강으로 그려본 모습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주에서 목격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저녁 11시쯤에 이제 굉장히 외진 지역이었는데 밭에 가고 있던 길이었대요. 그런데 저기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마침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딱 비췄는데요. 이렇게 흰 털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가 4발로 막 뛰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목격담은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얼굴은 이렇게 뚜렷하다기보단 좀 뭉그러진 느낌이었고 특히나 앞발이 뒷발보다 길었다고 해요. 손전등의 빛을 보자마자 굉장히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면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냥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냥 잡다한 이야기 같지만 또 다른 제보자에 의하면요. 그는 고향으로 귀경을 하던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귀경길에 주변 산에서 4발로 빠르게 산을 넘는 괴생명체를 목격했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는 당시에 한 쌍이 움직이는 걸 봤다는 얘기를 남기게 되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목격담들을 저희가 계속 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산을 올랐는데 그 무덤하고 연결된 도로 중에 굉장히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는데 흰색의 생명체가 기어가듯 내려갔다. 굉장히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일단 흰색이었다는 거, 그리고 4발로 또는 2발로 걸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인터넷에는요, 수십 개의 목격담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장산범 괴담이 널리 퍼진 건 2013년부터라고 해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그 남양 특집 웹툰 장산범이 게재가 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장산범이 올라가게 됐고 이 괴담은요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확대되기도 하고 재생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년이 괴생명체인 장산범을 마주쳤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요. 장산범,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목격담을 다 모아봤을 때 주로 하얗고 긴 털을 지닌 1.5m 또는 3m까지의 크기를 가진 약간의 고양이과 맹수로 묘사가 되고 사람을 공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 쪽에서도 에일리언 빅캣이라는 존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존재와 유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디테일한 묘사를 좀 보게 되면요. 약간 그 반달곰, 불곰 같은 그런 이제 포유류의 동물의 일종으로 좀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장산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죽 또는 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아주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가죽이 되게 털이 막 부드럽게 나 있는 가죽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이제 상상화를 보셨을 때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왜 우리의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사자탈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민속 무용 같은 거를 벌리시잖아요. 그때 사자탈의 모양과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혹시 과거에도 장산범이 계속 출몰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탈을 만든 게 아니냐, 모델이 된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털이 굉장히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길고 가늘고 흰색 또는 은색의 모양으로 온 몸을 다 덮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공통적인 목격담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아주 기묘했다고 해요. 이 장산범이 울어대기 시작하면 마치 칠판을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막 저 멀리서 들리는 사람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부엉이와 같은 소리를 내긴 하지만 분명 다른 부분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소리를 직접 들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이죠. 또 다른 특이점은 이 목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됐을 때 여기에 약간 정신이 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장산범의 기이한 소리를 듣고 따라갔던 사람이 어느 단기간 동안 실종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장산범은 많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굶주렸을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목격담들 이렇게 막 나오면서 여기에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치 이게 동물이라기보다는 좀 인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그때는 되게 얘를 마주쳤을 때는 되게 막 기괴하니까 무섭고 했는데 동물이라기보다는 마치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에는 인간처럼 느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동물이라고 하기엔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격담에 사람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걸러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1992년 신문에까지 난 목격담이 나오게 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장산 유격 훈련장 부근 숲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5월 9일날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막 경찰들이 야야야야 여기 장산에 야 호랑이 나타났대 하면서 막 경찰들이 수색에 나섰죠. 그래서 연합통신 보도에 의하면 정종성 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군 급식 납품업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사람 4명과 함께 이 밤에 이 부근을 지나다가 숲속에서 놀고 있는 길이 한 2m 정도의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같은 2마리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 출동을 한 거고요.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동물 뼈나 또 동물 털 그리고 발자국 몇 개는 찾아냈지만 정작 호랑이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1992년도에 부산에서 산에서 호랑이를 발견한다라는 건 그렇게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일제시대인 1930년대에 그 총독부에서 소탕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호랑이들이 그때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90년대에 뜬금없이 해운대에서 호랑이 2마리가 나타나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한 게 어쩌면 정씨 일행이 본 게 호랑이가 아니라 장산범이 아니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4발로 기어다니는 커다란 동물이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실제로 그때 있었던 기사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 장산 지역에서 1992년 해운대 장산 지역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산범을 목격했다는 소문들이 계속 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2006년에 새벽 3시쯤 해운대 장산에 이제 등산을 하러 갔던 한 분이 또 한 번 긴 이 털을 덮고 있는 괴생명체가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건 분명 호랑이의 모습도 아니었고 개의 모습도 아니었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특이한 동물의 형태였다고 해요. 그 특징으로는 하얗고 아름다운 긴 털을 가진 자태였다고 하고요. 자, 이렇듯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장산 일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생물체 목격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장산범이라고 부르고 있죠.
얼마 전에 장산범이란 이름으로 영화가 나오기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에겐 익숙하실 텐데요. 어찌 보면 무슨 민화 속에나 나오는 상상의 동물 같기도 하지만 그렇기엔 너무나 최근까지도 목격담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인지 정체에 대해서 좀 불분명할 수 있어요. 특히나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인터넷에 막 30건 이상 돌아다니거든요.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이 장산범이란 존재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채팅창에 새벽 3시에 산은 왜 가나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간혹 잠 안 오시면 동네 뒷산 정도면 다 길을 아니까 가고 새벽에도 막 가시더라고. 잠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또 그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거길 갔기 때문에 이상한 생명체를 마주한 건 아니었을까?